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엉덩이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러가 얼굴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쓰이는 필러는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HA 필러죠. 히알루론산이 몸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안전해요. 녹으니까 어쨌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녹으니까. 근데 그게 녹으니까 아쉬우니까 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영구 필러나 반영구 필러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어요. 칼슘 제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엉덩이 필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제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원재료 성분이 조금 위험해요. 허가가 안 난 상태로 쓰인 거죠.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나쁘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허가 내주긴 좀 겁이 나고 아마 그러셨겠죠. 어쨌든 식약처 분들이 모든 성분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가 주성분인데 엉덩이 필러 쓰였던 건.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녹으면서 독성을 보여요. 근데 금방 독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5년, 6년 지난 다음에 녹기 시작하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은 이 엉덩이 빵빵해서 만족하실 수 있어요. 언젠가는 녹을 텐데 그때 가서 독성을 보이는 거죠. 또는 그 전에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독성은 결국 염증이에요. 염증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발암물질이란 의견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발암물질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냥 발암물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대량으로 들어갔을 땐 안정성이 그렇게까지 입증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엉덩이 필러로 쓰였던 그 성분이 가슴 필러로 쓰였던 걸 쓴 건데, 가슴 필러로 쓰였던 게 굉장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성분을 2013년 말, 2014년 초부터 쓰였던 우리나라 한 5, 6년간 쓰였던 그 엉덩이 필러들이 결국은 난리가 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원재료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인데 그 중국에서 쓰였던 어메이징 겔랑 똑같은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였던 어메이징 겔과 똑같은 경과를 밟게 될 거예요. 그 어메이징 겔이 25년 동안 쓰이다가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1, 2년 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의학에 쓰여있는 것들은 장기간 지켜봐야 돼요. 25년 만에 금지가 된 거예요, 쓰이니까. 그러니까 1, 2년 있었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엉덩이 필러가 좀 골치 아픈 게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고 또 등 뒤로 돌아서 등 뒤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꼭 이 사타구니를 따라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여기 조직이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부분을 따라서 이제 흐르는 건데, 그냥 이렇게 흐르는 분도 있지만 사타구니를 따라서 도는 분들이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사타구니 안쪽에서 막 필러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염증이 없는데도 그렇게 도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필러가 이동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동했는데 저기로 내려갔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필러는 이물질로 인식한 거예요, 몸속에서. 그러면 언젠가는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 여기 이런 데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이미 흘러내렸던 데가 다 울퉁불퉁해요.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특히 넣어줬던 분들이 되게 미에 관심이 있어서 있는 분들이 넣으셨는데 다 울퉁불퉁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많이 울다 가시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 필러 제거도 또 쉽지가 않아요.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 수술할 때 저도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긁어내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게 그 수술 기구가 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넓은 게 힘이 잘 가해지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절개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서서 생활하잖아요. 서거나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래로 자꾸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래쪽에서 꼭 염증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쪽에서만 염증이 조금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데다 사실은 절개 배농해가지고 그 빨대를 꽂아 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잘 나아요. 괜찮아요. 근데 요런 필러의 또 문제가 되게 이상한 잡균들이 잘 자라요.
뭐 녹농균이나 뭐 MRSA나 이런 작균들이 자라나가지고 그런 균들 때문에 항생제를 또 빵빵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시면 해결이 조금 나아요, 확실히. 근데 염증이 이미 생겨서 오시면 치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학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염증 치료받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도 다 제거가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요새 좀 쓰이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러니까 HA 필러를 엉덩이 필러로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기본적으로 소량이 1cc, 2cc, 5cc 뭐 이 정도 소량만 이제 허가가 나 있는 거고, 엉덩이처럼 뭐 무슨 몇백 cc를 넣는 뭐 엉덩이 한쪽당 뭐 200, 400, 한쪽에 800cc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대량으로 넣었을 때는 안정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쫄보는, 겁이 많은 사람은, 겁이 많은 의사는 좀 그런 제품을 쓰기는 조금 어렵죠. 원재료 성분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대량이 되면은 조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옛날 생각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그렇다기보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도 안 났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오프라벨로 이제 쓰는 병원들이 있긴 있는 건데, 저는 아직은 뭐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연구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엉덩이 필러를 히알루론산 필러, HA 필러 이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필러를 엉덩이에 넣으셨다면, 그리고 뭐 물에 녹는다, 뭐 5년에서 8년이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흡수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셨다면 그 필러는 굉장히 독한 필러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수술 한 번으로 끝내요.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이 뭐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막 그거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괜찮을 거라고, 엉덩이 필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엉덩이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엉덩이 필러 참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오세요. 제가 맨날 부르시는 건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오세요. 그러면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오시면은 두 번, 세 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막 5군데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도 봐요. 대학병원에 한 달 입원하시고 그랬다가 뭐 또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는데, 어쨌든 염증이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 가슴에 지방이식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슴 지방이식은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생긴 분들도 많이 봐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분들도 많이 보니까 조금 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조금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